반갑습니다.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학 3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죠? 동물베개 활동 및 실습 수업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월요일 날에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제를 웬만하면 일주일 내에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저도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여기 보이시죠? 퍼블릭 헬스, 그리고 3주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챕터 3가 될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첫 시간에 1회차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2회차 수업을 할 겁니다. 공중보건학은 3시간짜리 수업이 아니고 2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1회차, 2회차 수업을 들으시면은 출석이 인정이 되고 학점이 인정이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공중보건학 개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학생 때 이 공중보건학 개론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항상 어떤 과목이든지 이 총론, 개론 이렇게 적혀 있는 과목 그 파트는 되게 공부하기가 싫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모든 거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겠지만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중보건학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Public Health라고 적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항상 영어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칠판에 거의 한글이 잘 안 적힐 텐데,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을 따지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수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도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 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공중이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헬스라고 하는 거는 건강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요즘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인데, 정확히는 이제 외국에서 코비드 1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질환이 이제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런 사스나 메르스 같은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병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퍼지지 않도록 잘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든 활동을 이 공중보건학에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중요한 문구를 보시면 지역사회라는 것과 그리고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지금 코로나19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사회는 대구가 해당이 되겠죠. 저희가 섞여 있는 이 대구가 어쩌다 보니 가장 코로나19에 큰 피해를 입게 된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하지만 지금 이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공중보건에서 꽤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킴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자, 지금 이탈리아 사태를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는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10명 중에 1명은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죠. 하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의료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도 워낙 공중보건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 목적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집에서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뭔가 신체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우울함이나 나태함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런 것도 극복을 시키는 총체적인 기술과 과학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를 보시면은 되게 많죠. 이 범위라는 게 결국은 우리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업, 진로에. 수의사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히
동물 진료를 보겠지가 아니고 수의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런 여러 분야의 기초 분야, 임상 분야, 응용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씩 읽어봐드리면 기초에 해당이 되는 분야는 환경위생, 아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영양도 많이 배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역학.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디서 와서 대체 누구한테로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라는 걸 파헤치는 그런 역학. 정신보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런 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인구학, 사람이 몇 명이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그 숫자는 얼마가 유지가 되고 이런 내용들, 보건 통계 이런 것들 다 통결되고 사회복지나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분야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임상이니까 이런 병원 쪽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 보건도 사실 학교에 보면은 그 예전에는 양호실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보건실이라고 하죠. 그 보건실에 있었던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 가족 계획조차도 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가 있었고, 그리고 나면 다음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문구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많이 낳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가족 계획도 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게 공해 관리. 우리 항상 그 미세먼지가 많이 올라가거나 위험해지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산업보건, 도시 및 농촌보건 분야도 이 응용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앞에 말했던 거는 공중보건학, 이제 전체적인 공중보건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는 항상 이 수의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수의공중보건학이라는 분야를 따지게 본다면, 물론 학교에서는 지금 동물공중보건학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다 수의공중보건학에서 따온 개념이기 때문에 수의공중보건학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베테리너리라는 게 이제 수의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퍼블릭 헬스가 붙어서 수의공중보건학이 될 거고요. 똑같아요. 공중보건학에 기여하는 모든 내용들을 수의학적으로 개념을 접목시킨 과목중이다. 그리고 똑같이 인류의 생명 및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위과학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인류의 생명을 연장케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술 및 학문이다. 쉽게 말하면 인류의 생명을 연장케 한다라고 하면 앞에랑 똑같잖아요. 근데 동물이라는 개념, 이 수의라는 개념이 결국은 나아가서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 인류의 결국 생명을 연장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도 사람이 처음 일으킨 병은 아니죠. 발생 원인은 처음엔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변종이 되면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동물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류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범위를 보면은 역학,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 요 분야는 동물 매개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아주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시험에 이 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냐 아니냐라는 걸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니까 저것도 법종 전염병 중에서 1종이냐 2종이냐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쉽게 좀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학도 많이 나올 거예요. 대기오염이 얼마가 될 것이냐, 혹은 수질오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위생화학 비슷한 내용이 해당이 되고,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중독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 식중독이 걸린 상황이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생기죠. 의사가 담당을 하는 것이냐, 의사는 치료 쪽에 감당을 하겠지만 실제 식품위생이라든지 축산물 위생은 수의 쪽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패류가 이 시점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우리 수의공중보건이거든요. 그리고 위생검사라고 적혀 있죠. 대구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정말 우리 사람이 마셔도 되는 우유인가 아닌가라는 걸 판단해 주는 것조차도 이 공중보건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보건이라든지 나머지 행정 쪽 통계라든지 행정 쪽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오늘 좀 많이 배워야 되네요. 첫째 시간에 다 못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공중보건의 현황과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수 공통전염병 관리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다, 그죠?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안정성 평가, 환경위생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위생관리 중에서는 보면은 축수산식품의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가능하다. 그리고 세균성, 기생충성, 원충성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가축 사료의 첨가물이 식품으로 잔류가 되는 경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축수산식품이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우유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기, 우리가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었는데 상있는 고기를 먹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이 동물들한테서 올라올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있고, 기생충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생충성, 원충성, 세균성 같은 다양한 질환까지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 사료의 첨가물이 식품으로의 잔류 적혀 있는데,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사료가 있었을까요, 그죠? 근데 이 사료에 나쁜 물질이 한 개 들어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 동물들이 이걸 먹어요. 만약에 개가 먹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라고 생각합시다. 불이 그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갑자기 소가 됐네요. 자, 이걸 소가 먹게 되면 그럼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사람이 먹게 되면 그럼 사람도 이런 거에 노출이 된다, 그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료의 첨가물조차도 우리 수의공중보건에서는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실험동물 이야기가 나오죠. 수업 과목 중에 실험동물학이 따로 있어요. 그 실험동물 배우게 되면은 독성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이 과연 사람에게 유해할 것이냐 무해할 것이냐.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빨리 출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백신이 정말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독성을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걸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실험 동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실험 동물을 관리하고 그런 실험 동물에게 독성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역할까지도 수의 공중 보건에서는 안정성 평가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관리는 앞서 조금씩 얘기 드렸는데 수질오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하고요. 대기오염,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오염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물 오염된 걸 어떻게 평가를 하지? 아니면 공기가 오염된 걸 어떻게 평가하지? 요즘에는 일기예보 보면은 대기 오염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쁨, 좋음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과연 그런 거를 모르던 예전 시절에 처음 발견됐을 때 어떻게 발견됐을까? 지금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되는 것도 중국에 있는 우한시라는 곳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처음 발견되는 것처럼, 이런 수질오염 같은 경우도 고양이한테서 처음 이제 발견됐던 게 대표적인 병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은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 수은 중독을 고양이가 일으켰다. 그걸 확인했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서 일어나는 그 수은 중독병을 미나마사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런던에서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 이 스모그가 소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심폐질환을 일으킨
경우가 또 예시로 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삼염화질소라고 하는 표백제가 있는데 그 표백제가 교소에게 또 유행성 각화증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거. 이런 식의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예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오염에 대한 예시인가라는 거 정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사료의 조제라든지 동물의 사육, 축산, 부산물 및 폐기물 관련된 일련의 산업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중에도 이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